며느리가 김치찌개를 끓여도 홀로 먹는 저녁 식탁? 72세 장복순 할머니는 가족들이 자꾸 자리를 피하는 이유를 모르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다가오길 꺼려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6살 손녀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하는 순간 할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무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냄새가 날까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게 되고, 심지어 좋아하던 김치도 냄새가 더 심해질까 봐 먹기를 꺼리게 되셨대요. 게다가 치아까지 흔들리기 시작해서 사과 한 조각도 베어 물기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치과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은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 치료를 권하셨지만 할머니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어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구강내과에서 근무해온 김영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성인 중 80%가 잇몸 질환을 앓고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구강 건조와 입냄새로 고민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죠.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흔한 재료 하나만 치약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장복순 할머니께 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주 만에 가족들과의 거리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사과를 통째로 베어 물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석 달 후에는 흔들리던 치아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의심스러우시다면 일단 무료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대부분 단순히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혹은 마늘이나 양파 같은 냄새 나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잇몸 출혈을 멈추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거든요. 이 방법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입냄새가 정말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입속에는 무려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사실 이 세균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어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침이에요. 침이 충분히 나와야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균들이 너무 많이 번식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거든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침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하루에 평균 1리터에서 1리터 500ml 정도의 침이 나왔는데 60세가 넘으면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심한 경우에는 3분의 1까지도 줄어들죠. 물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분이 똑같지는 않아요. 침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을 먹고 난 후 입속에 남은 찌꺼기들이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혐기성이라고 불리는 나쁜 세균들이 이 찌꺼기들을 분해하면서 독한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황화수소라는 물질이에요. 황화수소가 뭔지 아시나요? 썩은 달걀에서 나는 그 고약한 냄새의 정체가 바로 황화수소예요. 이 물질이 우리 입속에서 만들어져서 입냄새의 주범이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나쁜 세균들이 단순히 냄새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균들이 잇몸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치아를 지탱하는 치조골까지 손상시켜서 치아가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입냄새와 치아 흔들림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대전에 사는 69세 오영수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어요. 평생 치아가 튼튼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입냄새가 심해지더니 치아가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결국 앞니 2개와 어금니 3개를 뽑게 되셨죠. 그 이후로 좋아하던 갈비찜이나 불고기 같은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하게 되셨어요. 씹는 힘이 예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게 되고 영양 상태도 나빠지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됐어요. 하지만 오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잇몸 재생을 위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거든요. 특히 침분비를 늘리고 구강 내 세균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셨어요. 놀랍게도 6개월 후 오 어르신은 다시 갈비찜을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물론 임플란트 같은 값비싼 치료는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신 결과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입냄새와 치아 건강이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원인에서 출발해요. 바로 구강 내 세균 불균형과 침 부족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2가지예요. 첫째, 황화수소를 만드는 혐기성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 둘째, 침분비를 늘려서 자연스러운 세정 효과를 높이는 것. 많은 분들이 입냄새 때문에 치과에 가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같은 비싼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치료들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치료를 받아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금세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생활요법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조골이 부분적으로 흡수된 경우에는 아멜로제닌, 단백질 기반 재생치료를 병행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어요. 보험 적용 시 추가 비용은 수만 원대인 경우가 많고 동요가 심하거나 광범위 흡수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특별한 재료가 무엇인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즙 한두 방울만 치약에 섞어서 양치하면 되거든요. 생강이요?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강의 항균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어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구강 내 유해균을 유의미하게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실제로 대구 북구에 사는 73세 이영자 할머니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큰 효과를 보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생강을 치약에 넣으면 너무 맵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처음에만 조금 매콤할 뿐 금세 개운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강즙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생강 엄지손가락 크기 한 조각을 강판에 갈아서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짜면 되거든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3일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치약에는 정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충분합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는데 2주차부터 아침 구취 자각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4주차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입냄새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해줘서 정말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효과를 높이려면 다른 천연 재료들도 함께 활용하셔야 해요. 2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천일염이나 죽염을 이용한 소금물 가글이에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서 입안을 헹구는 거죠. 소금의 삼투압 효과로 세균들이 탈수되면서 죽게 되고 염증도 가라앉아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7세 박종문 어르신은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출혈 빈도가 주 5번에서 일주일에 1번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너무 짜면 오히려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너무 세게 가글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입안 전체를 헹궈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연한 녹차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충치균과 잇몸 병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게다가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입속 단백질과 결합해서 냄새 분자를 중화시켜줘요. 진주에 사는 69세 최순덕 할머니는 하루에 녹차를 3잔씩 드시는데 마실 때마다 입안에서 10초 정도 머금고 계시다가 삼키신대요. 이렇게 하시니까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녹차는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치아에 착색이 될 수 있으니까 연하게 우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매일 똑같은 걸 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요일별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생강즙 치약으로 양치하시고 화요일과 금요일은 소금물 가글을 하시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연한 녹차로 입안을 헹구시는 거죠. 일요일은 편하게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안산에 사는 71세 김명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주 후부터는 아내분이 여보, 입냄새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천연 재료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식후 30분 후에 하셔야 해요. 식사 직후에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해 있거든요. 이때 바로 양치를 하면 오히려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어요. 레몬이나 유자처럼 산성이 강한 재료로 가글할 때는 하루 한 번 이하로 하시고 가글 후에는 물로 한 번 중화하고 양치는 30분 뒤에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생강즙 양치를 하고 소금물 가글을 해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모든 입냄새가 구강 문제에서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수원에 사는 66세 이진국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양치를 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생강즙 방법도 한 달 넘게 꾸준히 하셨는데도 입냄새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어르신은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선생님, 다른 분들은 다 효과를 보셨다는데 왜 저만 안 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편도결석이었거든요. 편도결석이 뭔지 아시나요? 목 안쪽 편도에 있는 작은 구멍들에 음식 찌꺼기나 세균, 죽은 세포들이 뭉쳐서 생긴 작은 덩어리예요. 이 편도결석에서 나오는 냄새는 정말 고약해요. 썩은 생선 냄새 같기도 하고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입안을 깨끗이 해도 목 안쪽에서 계속 냄새가 올라오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편도결석은 거울로 목 안을 들여다보면 하얗거나 노란빛의 작은 알갱이 같은 게 보여요. 때로는 기침할 때 톡톡한 느낌의 작은 덩어리가 나오기도 해요.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진국 어르신도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가끔 기침할 때 쌀알만한 하얀 덩어리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음식 찌꺼기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편도결석이었던 거죠. 편도결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식후에 반드시 가글을 해주셔야 해요. 특히 목 안쪽까지 깨끗이 헹궈 주시는 게 중요해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목을 뒤로 젖히고 가글하시면 돼요. 이진국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꾸준히 하신 결과 편도결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구강 건조증이 있어요. 전주에 사는 72세 한동일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약을 여러 개 드시고 계셨는데 그 부작용으로 입이 심하게 마르기 시작했어요.
입이 마르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고 음식 찌꺼기도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아서 냄새가 더 심해져요. 할아버지는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자꾸 깨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끈적끈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침분비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설탕 자일리톨 껌을 씹거나 신맛이 나는 과일을 조금씩 먹어서 침샘을 자극해 주시면 돼요. 특히 자일리톨은 충치균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하루에 5g에서 10g 정도를 나눠서 섭취하시면 적당합니다. 한동일 할아버지께는 구강체조도 알려드렸어요. 혀를 입천장에 대고 빨아들이는 동작을 10번씩 하루에 5번 정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볼을 부풀렸다가 오므리는 동작도 함께 하시고요. 이런 동작들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분비를 늘려줍니다. 놀랍게도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하시니까 석 달 후에는 침분비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자일리톨은 하루 총 5에서 10g 범위를 나눠 씹고 취침 전 구강 유산균을 복용하면 입안 미생물 균형 회복에 도움됩니다. 취침 전 실내 습도 40에서 60% 유지, 머리만 물 한 잔 비치로 야간 구강 건조를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원인이 후비루라는 증상이에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인데 이때는 생리식염수로 비강세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식염수를 고개를 45도 숙이고 옆으로 돌린 뒤 한쪽 콧구멍으로 넣어서 반대쪽으로 배출하시면 되는데 소리를 내시면 귀로 역류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위장 질환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면 위산이 올라와서 입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만약 신트림이 자주 나거나 가슴이 쓰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내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잇몸 고름이나 열, 안면, 부종, 2주 이상 지속되는 하얀 반점이나 궤양, 연화곤란이나 목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 자가관리보다 즉시 진료가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아무리 좋아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다가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달랐어요. 정말 놀라운 의지력으로 꾸준히 실천해서 기적 같은 변화를 이뤄내신 분들이죠. 청주에 사는 71세 최명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20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잇몸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치과에서는 이제 치아를 뽑는 수밖에 없다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앞니 4개가 심하게 흔들렸고 잇몸에서는 고름이 나왔어요. 입냄새는 말할 것도 없이 지독했고요. 할아버지는 이제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음식 먹는 재미도 없어졌다고 절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생강가글과 소금물 양치, 그리고 구강체조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루틴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구강체조였어요. 혀를 좌우로 10번씩 움직이고 입천장에 대고 빨아들이는 동작을 20번, 그리고 볼을 부풀렸다 오므리는 동작을 15번씩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생강즙을 치약에 떨어뜨려서 3분 동안 꼼꼼히 양치하시고 소금물로 1분간 각을 하셨죠. 저녁에도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셨어요. 심지어 외출할 때도 작은 물병에 소금물을 담아가지고 다니시면서 식후에 꼭 가글을 하셨다고 해요. 가족들은 처음에 할아버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야 라고 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잇몸에서 나던 고름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석 달 후에는 흔들리던 치아가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1년 후였어요. 뽑아야 한다고 했던 앞니 4개가 모두 제자리를 잡은 거예요. 물론 완전히 새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할아버지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징어도 씹을 수 있고 사과도 통째로 베어 물 수 있게 됐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3세 홍영자 할머니의 경우는 또 달랐어요. 할머니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침샘이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입이 심하게 마르고 그 때문에 입냄새도 정말 심했거든요. 말을 조금만 해도 목이 쉬고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워서 항상 물을 들고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과 함께 인공타액도 병행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생강차를 우려서 조금씩 마시고 자일리톨 껌을 하루에 5번씩 씹으셨죠. 특히 할머니는 구강체조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하루에 10번씩 한 번에 10분씩 꾸준히 하셨거든요. 구강유산균도 취침 전에 복용하시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도 사용하셨어요. 머리맡에는 항상 물 한 잔을 비치해 두시고요. 가족들이 할머니 또 운동해요? 라고 할 정도로 성실하게 하셨어요. 6개월 후 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비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하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어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가족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도 꾸준히 실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습관화하셨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아침 혀 닦기, 생강즙 치약으로 양치하기, 소금물 가글하기, 자일리톨 섭취하기, 구강체조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 자신감을 되찾아 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2주 후부터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담지혜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늘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